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인디자인 2강으로 저희가 인디자인에서 도형을 그리는 건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도형을 어떻게 다루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간단한 글자 입력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글자에 관련돼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도구에 이렇게 사각형의 도구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안에 동그라미랑 다각형도 있겠죠. 조금 고급스럽게 도형을 그리자면 이렇게 펜툴로 그리게 될 텐데요. 저희가 펜툴까지는 배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부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그런데 저 지금 아직 마우스 버튼을 떼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그리시면 절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자, 이 사각형의 면의 색과 선의 색은 이곳에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면색을 한번 제가 눌렀고요. 면색을 하나 이렇게 넣습니다. 적당한 색으로 면색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색은 지금 보시니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선의 굵기는 3포인트 정도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선의 종류겠죠. 자, 저는 이 상태로 맞춰놨고요. 다시 선택 도구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한번 그리시고 나시면, 그리고 도형을 선택하고 나시면 이런 조절점들이 보이실 텐데, 일단 하얀색으로 생겨있는 이런 조절점들은 당연히 크기 조절이 가능한 애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확하게 비율을 유지한 채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러실 때도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해주시면 이렇게 비율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흰색의 점 말고 이렇게 노란색의 점이 하나 보이실 텐데, 이 점은 사각형의 모퉁이를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메뉴예요. 제가 이 노란색 점을 한번 클릭해 주게 되면 노란색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몇 개 보이시죠? 이때 이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시고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게 되면 모퉁이가 이렇게 둥글러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을 만들거나 이럴 때도 만약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뭐 보충 설명 같은 걸 넣는 박스를 만든다 그러면 정사각형보다는 약간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모퉁이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퉁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모퉁이 종류가 딱히 이거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돌림무늬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돌림무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둥글게 그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문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크기는 위에 있는 수치를 이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게 되면 조절이 되시는 거죠. 저는 다시 둥글게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은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이 도형은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다시 제가 도형을 한번 눌렀고요. 밑에 원이 있고 그다음 다각형 도형이 있는데 제가 다각형 도형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저는 드래그해서 이렇게 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육면체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 육면체 상태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색깔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색깔을 이렇게 선의 두께를 3포인트로 하겠습니다. 그럼 색깔을 이렇게 넣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도형 그리실 수 있겠죠. 그런데 육면체가 아니라 제가 십면체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별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육면체를 선택해 주시고 내부에 들어오셔서 드래그 하시는 게 아니라 클릭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의 옵션이 나타나거든요. 폭이면 요 넓이겠죠. 높이면 요 높이겠죠. 그래서 얼마나 크기로 만들 건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50, 50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면수는 5개만 해볼게요. 그럼 오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별 모양 인센트라고 되어 있는 걸 제가 50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돌기가 5개짜리 별을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색깔은 한번 채워보고 선의 두께도 3포인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별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아무튼 도형은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죠. 자, 저는 전체적으로 드래그 다 해서 별만 놔둘까요? 자, 얘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별이 처리될 거예요. 제가 사이즈는 조금 줄여 볼게요. 그리고 이 별을 옆으로 5개 정도 복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lt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다시 Alt 누르고 드래그 해서 이렇게 5개가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전체를 드래그해서 모두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 줄에 나란히 간격도 일정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여기 이렇게 정렬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렬은 패널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이라는 메뉴에 가서 개체 및 레이아웃에 가시면 정렬이라고 하는 패널 보이시죠? 자, 얘를 이용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열어 주시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양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두 비슷하게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생겼겠죠.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렬할 거냐라고 하는 첫 번째 맞춤 대상인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얘를 눌러주시고 지금 선택한 항목의 정렬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가 넓이를 딱 요만큼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저는 선택한 항목 정렬하고 눌렀고요. 얘네 모두를 위쪽에 맞추겠다. 그럼 윗라인에 맞춰지겠죠. 그리고 배분을 하겠다 하고 누르시면 자기네끼리 각자 이렇게 배분이 되겠죠. 저 지금 개체들 위쪽에 맞췄고요. 이렇게 배분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기준을요. 여백 정렬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여백은 뺀 부분이니까 딱 요 라인까지거든요. 제가 다시 위에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여백을 뺀 제일 위쪽에 배분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백을 뺀 전체 면적에서 배분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페이지 정렬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여백까지도 다 마진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제일 위쪽에다 놓겠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배분해 주겠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처리 가능하실까요? 자, 저는 중앙에다 놓겠습니다. 일단 해줬고요. 다시 이 부분은 제가 여백 정렬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배분할 때 간격 자체를 제가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간격 사용이라고 누르셔서 여기 있는 값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격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만큼의 간격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정도로 해서 간격하고 누르시면 그만큼의 간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도형을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메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 건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 별을 하나 다시 Alt 드래그해서 복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정렬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편집에 가시면 단계 및 반복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서요. 제가 여기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세로 방향으로 갈 건 아니라서 세로는 0, 가로 방향으로는 한 30 정도 해볼까요? 그리고 한 개를 복사하겠습니다. 2개를 하겠습니다. 3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게 되면 가로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지게 여기서부터 30mm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제가 격자를 체크해 주시게 되잖아요. 그럼 세로로도 그게 가능해지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세로도 30으로 처리해 볼게요. 그리고 단의 개수와 행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필요로 하는 개수를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작업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게 돼요. 복사해서 정렬하는 방법이 괜찮으면 그렇게 쓰시고 단계 및 반복이라는 기능이 조금 재미있을 것 같다 하시면 이런 방법으로 사용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자, 저는 확인 한번 눌러서 나오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다 드래그해서 딜리트 눌러서 버려보도록 할게요. 도형 그리실 때는 가장 간단하게 그리는 건 이런 방법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선을 한번 제가 그려볼 건데요. 얘가 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아이죠. 제가 선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Shift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면 이게 수평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정확하게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저는 얘를 0.5포인트로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실선이 그려진 거죠. 제가 점선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누르시면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점선 처리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선으로 바뀐 거 보이세요? 예, 제가 두께를 조금 두껍게 3포인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여기 있는 애 중에 이런 흰 다이아몬드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조그맣게 다이아몬드 들어간 거 보이세요? 네. 그리고 점선하고 누르시면 아까랑은 좀 다른 점선 느낌이 나게 들어가고 있죠? 여기 있는 파선은 선의 두께에 비례해서 움직이게 돼요. 제가 선이 지금 3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파선은 실선이 들어가는 부분은 3, 3은 9 해서 9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갭이 6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9, 6 이런 식으로요. 자,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넣으실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선 종류는 다양하게 있으니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빗살 문양이 되겠죠. 제가 만약에 조금 두껍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두껍게 돼서 빗살 문양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선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더 그려볼게요. 그리고 선의 두께를 제가 되게 두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선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끝부분이 보시면 제가 좀 줄여볼까요? 끝부분이 보시면 정확하게 이게 딱 떨어져 있죠. 근데 이 끝이 약간 둥글둥글 해야지 뭐 캐릭터를 그리거나 이럴 땐 더 예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획이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있어요. 이 획 패널은 이 부분에 있는 이 조그만 버튼에 따라서 어떻게 눌렸냐에 따라서 이렇게 메뉴가 최소로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더 많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딱 떨어진 각이 되게 하겠다 되어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아이를 눌러주시게 되면 끝이 약간 이렇게 둥글게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선의 느낌에 따라서 전체적인 편집물의 느낌이 좀 달라지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얘네들은 선 끝이 아니라 선에 이렇게 각이 졌을 때 이렇게 각졌을 때 이 각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유형이라고 보이실 텐데 이 유형을 봐주시면 이렇게 파선 뭐 종류는 아까 저 위치에 있었던 게 보이시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맨 밑에 파선을 누르시잖아요. 웬 파선이 이렇게 많냐 생각하시겠지만 위에 있는 두 파선은 크기가 선의 두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밑에 있는 파선은 제가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파선을 눌러놓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임의적인 길이를 제가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간격은 쓰지 않으시면 10이랑 동일한 상태가 돼줘요. 자, 어쨌든 제가 선의 길이가 12로 돼 있는 건 맞고 여기는 조금 더 널찍하게 하려고 제가 20. 그러면 갭이 이렇게 커지겠죠. 두 번째 선은 5포인트로 짧게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갭은 똑같이 20.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선을 제가 이런 식으로 변칙을 걸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선은 이런 식으로 처리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간단하게 글씨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글씨를 쓰실 때에는 여기 있는 T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옆에 보면 조그만한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시죠? 당연히 얘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런 식의 다른 도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로 글씨 쓰는 거고 이게 세로 글씨 쓰는 거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두 개는 무엇인가 패스를 따라서 모양을 따라 글씨를 쓸 수 있게 만드는 아이랍니다. 자, 일단 저는 기본이 되는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내부에 들어오셔서 글자를 쓰실 때에는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드래그 하신 면적에 맞춰서 글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글씨는 이렇게 넣었고요. 당연히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으시면 위쪽에 이렇게 글씨 패널로 바뀌게 돼요. 이때 첫 번째 있는 얘가 글씨에 관련된 패널이고요. 두 번째 있는 얘가 단락에 관련된 패널이에요. 단락 패널을 누르시면 메뉴가 또 이렇게 바뀌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글씨 패널이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오늘은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글자 종류겠죠? 이게 글자 크기예요. 그리고 저희는 한 줄밖에 안 썼으니까 줄 간격은 없을 거고요. 이게 기준선, 글씨가 들어가는 기준선을 바꾸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게 자간이랍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만 한번 볼게요. 글자 종류를 바꾸실 때는 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K코퍼 바탕체를 한번 선택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글씨가 처리가 될 거고요. 글자 크기는 예를 들어 36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줄 간격은 현재 없으니 여기 자간이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는데 얘 누르시고 마이너스 해주시면 자간이 이렇게 붙을 거고요. 플러스 해주시게 되면 자간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자, 저는 다시 자간은 0으로 기본 상태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 도구를 제가 눌렀는데요. 글씨 쓰는 이런 박스가 내가 쓴 글씨보다 이렇게 작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글씨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만 보일 수도 있어요. 글씨를 쓰는 박스의 끝부분에 이런 식의 빨간색의 십자가 표시가 있으면 글씨가 넘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이즈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넘친 글씨가 나타나면서 이런 표시도 사라지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글씨는 이렇게 쓰시는 거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제가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이제 글씨를 한번 써볼 건데요. T툴 누르신 상태에서 일반적인 글씨 쓴 게 아니고 제가 패스의 입력 도구라고 하는 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마우스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어 있는데 제가 이 위치에, 이 동그란 위치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글씨가 이 동그란 원을 타고 흐르는 아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그러면 범위를 다시 잡아야 되는데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는데 Shift 왼쪽 방향키를 이용해 주셔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글씨를 키우시겠다 그러면 여기 가서 글씨를 키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글씨 키우는 단축키가 Ctrl Shift 키보드에 보시면 우리 수학에서 크다 작다 하는 부등호 있잖아요. 지금 키보드로는 물음표 앞쪽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저기서 보지 않아도 이렇게 글씨 크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자간을 했었는데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키의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이용해 주시게 되면 자간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혹은 이런 식으로 줄어들기도 하는 거죠. 줄 간격은 Alt 위아래 방향키이긴 한데요. 지금 여긴 줄이 존재하지 않아서 일단 이렇게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 누르시고 밖으로 나와 주시게 되면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제가 이제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이 버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고 미리 보기 하면 불필요한 게 다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글씨가 처리된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미리 보기의 단축키, 편집 미리 보기 단축키는 W라고 말씀드렸죠. 한글 상태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서 단축키가 안 먹어요. 키보드에 한영키로 영문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고 W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자 다시 눌러주시고요. 문자 도구 한번 선택해 볼게요. 제가 여기 해피해피라는 것만 범위 이렇게 잡았고요. 이 글씨를 예를 들어서 색깔을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있는 얘가 글씨 색인 거죠. 얘를 눌러주시면 되고 색깔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게 되면 색깔이 바뀐 상태가 돼줄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다시 나와봐서 이곳에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글씨 색깔이 바뀌어 있는 거 아시겠죠? 다시 이 부분도 해피해피라고 하는 걸 범위를 잡았고 제가 얘 눌러서 글씨색을 바꿔치기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 상자를 다시 넣을 때는 뭐 이렇게 다시 눌러주셔도 되고요. 혹은 바깥쪽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주시게 되면 모든 선택이 해제가 되면서 보여지기도 해요. 자, 이런 단축키는 이제 뒤에 가면서 찬찬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도형 그리고 도형에 색 채우고 도형 정렬하는 법, 글씨 쓰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이 기능 가지고 저희가 샘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배우신 도형으로 저희가 엽서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가셔서 새로 만들기 문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엽서 디자인을 할 거라 책이 아니기 때문에 페이지 마주보기라고 하는 부분은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152에 102 사이즈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백 및 단하고 누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여백은 없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가 이렇게 보이시죠? 링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0값을 입력해 주시게 되면, 그리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시면 모두 한꺼번에 0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열의 개수는 일단 2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은 0으로 할게요. 사실은 열의 개수를 2개로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에게 중심을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방법을 보여드려야 돼서 일단 열을 한번 나누는 방법으로 채택을 해봤습니다. 자,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열렸겠죠? 자, 저희는 페이지 하고 누르고 새 페이지 하나를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삽입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2장의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시면 화면이 이렇게 축소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1페이지에는 엽서 앞면을 넣을 거고 2페이지에는 엽서 뒷면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진 넣는 방법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사진을 바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도구에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 도구가 있어요. 제가 이 프레임 도구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빨간색의 돌연 부분 보이시죠? 이 빨간색의 돌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사진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파일에 가셔서 가져오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넣고 싶은 사진을 한 장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열기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은 지금 정확하게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이 사진의 다는 아니거든요. 제가 선택 도구를 눌러서 해당 부분에 위치해서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선택되게 돼 있어요. 바깥쪽 한번 클릭하고 다시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사진이 선택되는 거죠. 그냥 클릭하시면 프레임이 선택이 되시는 거예요. 자, 사진이 프레임보다는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위치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여러분이 움직이시는 대로 나머지 사진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진을 강제로 줄이고 싶다 그러시면 모서리에서 Shift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강제로 줄이시면 됩니다. 자, 사진은 나중에는 줄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방법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자, 오늘은 이 정도의 상황으로만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저희가 엽서를 한번 제작해 볼게요. 저 컨트롤 플러스 눌렀고요. 화면을 좀 키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앙인데요. 제가 이 중앙에다가 선을 한번 그려 볼게요. 저희가 선 그리는 도구는 얘라고 배웠죠. 자, 이 선 도구를 눌러 주시고 내부에 들어오셔서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제가 Shift 누르고 정확하게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의 두께라든지 종류는 이곳에서 결정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선의 두께는 0.5포인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선의 색깔은 완전한 검정색은 조금 디자인이 너무 탁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검정색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여기 색조 값이라고 보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의 값을 조정하시면 회색빛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일단 저는 얘 누르고 색조라는 부분을 50%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선의 종류거든요. 얘 누르셔서 제가
점선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파선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점선 처리가 됐을 거예요. 자, 다시 선택 도구 누르시고 바깥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점선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중간에 열이 분리된 이 안내선 때문에 제가 그린 선이 잘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미리 보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미리 보기 하고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미리 보기의 단축키는 제가 W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W를 누르시면 키보드에 W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자, 저는 이 위치에 이제 동그란 원을 하나 그려서 우표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확보를 한번 해볼게요. 동그란 선 하나 그렸고 모든 선의 두께는 제가 0.5포인트로 일단 작업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디테일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우표라고 써놓을 거고요. 아래쪽에 우편 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일단 우편 번호 넣을 수 있도록 사각형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약간 세로로 길쭉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선의 두께는 마찬가지로 0.5포인트로 작업을 할 거고요. 넓이는 정확한 크기를 넣고 싶다 그러면 사각형이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 위에 보시면 W랑 H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가로랑 세로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4mm 그리고 6mm 이 정도로 해서 크기를 한번 정확하게 지정 한번 해볼게요. 다시 선택 도구 눌렀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게 보이시죠? 자, 옆으로 우편 번호는 저희가 요즘은 5개로 칸이 구성이 돼 있어서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를 제가 5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이렇게 5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드래그 했고요. 그리고 이 선은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걔는 풀렸겠죠. 자, 나머지 부분은 이동을 하셔야 되겠는데 얘가 면 속이 채워지지 않아서 정확하게 잡고 이렇게 이동시키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러실 때는 Shift하고 방향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해지실 거예요. 제가 한 이쯤에 위치 잡아볼까요? 이 안에 나머지가 다 있을 거고요. 위치상으로는 조금 더 옆으로 가볼게요. 자, 한꺼번에 이렇게 범위를 다 잡아주시면 되겠고 정렬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곳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사실 정렬 패널이 별도로 있기도 하잖아요. 자, 저는 이 부분을 눌러서 선택한 항목 정렬이라고 선택해 볼게요. 그럼 면적이 이 면적이 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분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 맞춤하고 눌러주시면 위에가 맞춰지겠죠. 그런데 제가 선택한 면적이 5개가 들어가기는 제가 복사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하나 버릴게요. 자, 다시 전체 범위 잡고 배분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죠. 제가 W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엽서가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 거죠. 자, 저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두를 선택했고 이 색깔도 너무 검정색이면 탁해서 제가 색조 값으로 50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 위치에 포스트라고 하는 글씨를 한번 적어 볼게요. 다시 T툴 눌러주시면 되고 드래그 하셔서 이제 글씨를 쓰시면 되겠죠. 자, 영어로 포스트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잡으시고 이 위에서 글자 종류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는 코퍼 바탕채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볼드채로 좀 두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는 12 크기 그냥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모서리 요 위치에서 더블 클릭 해주시게 되면 정확하게 자기 사이즈에 맞춰서 들어가겠죠. 자, 얘를 이런 식으로 갖다 놔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글씨도 마찬가지로 글씨색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네처럼 회색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얘가 글씨색인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글씨색은 이 부분을 눌러야 글씨색이지 이 부분을 누르면 이 글씨를 담고 있는 프레임의 색깔이거든요. 저는 글씨색만 바꿀 거기 때문에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선택하셔서 여기 색조 값을 50으로 바꿔치기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됐을 거고요. 제가 W를 눌러 보시게 되면 이런 상태로 엽서가 만들어진 상태가 될 겁니다. 너무 위쪽인가요? 살짝 밑으로 내려 볼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우편이라고 적을 건데요. 별도의 글씨를 따로 적으셔도 되는데 제가 정렬에 관련된 걸 한번 설명드리려고 글씨를 이 원 안에다가 원이 마치 글씨의 마진인 것처럼 한번 써볼게요. T2를 눌러주시고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지금 제 마우스가 동그란 느낌으로 이렇게 점선이 있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런 모양이면 이 안을 채우겠습니다 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지금은 테두리가 점선인데 사각형 느낌이죠. 이럴 때는 일반적인 아까 포스트 쓴 것 같은 글씨가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제가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커서가 이 위로 이렇게 붙는 거 보이시죠? 제가 우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원을 채우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범위 저는 잡았고 글씨 크기는 좀 작게 8포인트로 줄여 볼게요. 그리고 얘 누르셔서 글자 종류는 아까처럼 코퍼 바탕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싶으면 얘를 눌러서 가운데 맞춤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얘가 수직, 높이의 가운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에는 선택 도구 눌러서 이 원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글씨를 선택하시면 글씨는 수직의 가운데가 없거든요. 원을 선택해 주시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수직 높이의 위, 가운데, 아래, 배분 이런 상태거든요. 제가 가운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돼서 들어가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얘를 눌러보시게 되면 쟤는 원이 있고 글씨가 있잖아요. 제가 글씨 색깔을 살짝 바꿔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T를 누르셔서 글씨색을 바꿀 겁니다 하는 상태를 만드셔야 된다 그랬죠. 색조 값은 다시 50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도형을 이용해서 엽서를 한번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